천석군이라 불리는 김대감의 집안은 고을에서 소문난 명문가였습니다. 겉으로는 효와 예가 넘쳐나는 곳이었지만 그 높은 담장 안에는 짐승도 고개를 저을 추악한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 수연은 꽃보다 고왔으나 그 아름다움이 도리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시아버지 김대감의 번들거리는 눈빛. 그 비극의 서막이 오늘 시작됩니다. 외아들 명우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던 날, 수연은 대문 밖까지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준 건 서방님이 아니라 등 뒤에서 음흉하게 지켜보던 시아버지였습니다. 서방님이 떠나기 전까진 감히 내비치지 못했던 탐욕이 이제는 대놓고 수연의 하얀 목덜미와 가느다란 허리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서방이 떠나니 적적하겠구나. 내 너를 친달처럼 여기니 너무 외로워 말거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이 시아비의 방으로 오너라. 아버님, 가당치 않사옵니다. 소부는 안채에서 서방님의 귀환만을 기도하며 조용히 지내겠사옵니다. 그래, 효성이 지극하구나. 하지만 혼자 있지 말고 가끔은 사랑방에도 들르거라. 김대감의 압박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반찬을 놔주는 척하며 수연의 손등을 끈적하게 문지르는가 하면 빨래를 하는 수연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와 옷매무새를 고쳐준답시고 목덜미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수연은 소름이 돋았지만 시아버지는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였기에 그저 몸을 떨며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네 살결이 참으로 곱구나. 명우 녀석이 복이 많아. 하지만 저 녀석이 한양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네 젊을 썩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지 않느냐? 아버님, 고정하시옵소서. 어찌 그런 말씀을. 저는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아내라. 하지만 서방이 없는데 무슨 아내란 말이냐.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니 내 뜻을 거스르지 말거라.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 김대감이 수연을 사랑방으로 호출했습니다. 방 안엔 촛불 하나만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김대감의 손엔 백색 서신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연의 친정아버지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가짜 투서였습니다. 김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수연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아, 이 종이 한 장에 내 아비의 목숨이 달려있다. 횡령죄는 차명감이지. 내가 내 말만 잘 듣는다면 이 서신은 불태워 없던 일로 해주마. 하지만 거절한다면 내일 아침 내 아비는 관가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 죽게 될 게다. 아버님, 제발 저희 아버님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그래, 착한 며느리로구나. 내가 순순히 따른다면 내 아비는 무사할 것이다. 자, 이리 오너라. 내 품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버님, 저는 서방님의 아내인데 어찌 이런... 내 아비의 목숨과 내 정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선택하거라. 수연은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는 길은 자신의 정조를 버리는 길뿐이라는 것을. 김대감은 기다렸다는 듯 수연의 저고리 고름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천륜을 어기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던 그 밤,
달빛조차 수치스러워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수리연의 비명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수연의 인생도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그래, 진작 이럴 것이지. 이제 너와 나는 한 배를 탄 것이야. 내 아비는 무사할 터이니 걱정 말거라. 앞으로도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 친정은 평안할 것이다. 예, 아버님.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살아있는 송장처럼 방을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 수연은 구역질을 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3달째. 서방님의 아이일 리 없는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기괴하고 잔인한 진실이 밝혀지며 가문엔 어떤 피바람이 불 것인가. 한양으로 떠났던 아들 명우가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하고 김대감의 집 앞은 축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잔치상 뒤편, 안채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을 맞이하는 수연의 얼굴엔 기쁨 대신 죽음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대감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내를 다시 품에 안은 명우는 행복에 젖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수줍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수연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내의 몸에서는 묘하게도 평소 시아버지가 즐겨 피우던 담배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왜 이리 몸이 수척하고 나를 멀리하는 것이오? 꼭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같구려.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저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기도하느라 몸이 조금 상한 모양입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옵소서. 그런가. 하지만 부인, 내 손을 잡을 때마다 왜 이리 움찔하시오? 혹시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누가 부인을 괴롭히기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서방님이 그리워 몸과 마음이 지쳤을 뿐이옵니다.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김대감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명우가 집안일을 보러 나간 낮 시간이나 깊은 밤 아들이 잠든 사이에도 수연을 압박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숨을 쥔 김대감은 이제 수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더 대담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수연은 서방님에 대한 죄책감과 시아버지에 대한 혐오감 사이에서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명우가 왔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끝난 줄 알았느냐? 내 아비의 목숨줄은 여전히 내 손에 있음을 잊지 말거라. 오늘 밤에도 내 방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게다. 아버님, 제발 이제 서방님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이러다 서방님이 눈치채시면. 눈치채? 그 바보 같은 놈이 뭘 알겠느냐? 제 아비를 의심하는 놈이 어디 있더냐? 넌 그저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그래, 착한 며느리로구나. 오늘 밤 자시에 내 방으로 오너라. 명우가 깊이 잠들거든 오는 게다. 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수연이 정갈하게 차려진 생선 대가리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명우는 당황하며 아내의 등을 두드렸고
김대감은 짐짓 놀란 척하면서도 눈으로는 수연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부인, 설마 아이를 가진 것이오? 내가 떠난 지 이제 겨우 석 달인데 이리 빨리 소식이 오다니 조상님이 도우셨나 보.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오. 서방님, 소부가 어서 안으로 들어가 쉬시오. 태기가 있으신 몸인데 어찌 이리 무리하시오. 아버님, 경사입니다. 부인께서 태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 그거 참 경사로구나.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씨가 생기다니. 며느리, 몸조리 잘하거라. 내 좋은 보약을 지어 올리마. 감사옵니다. 아버님, 기쁨도 잠시. 명우의 머릿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내의 입덧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을 몰래 불러 물어보니 태기가 있은 지 이미 2달은 좋게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한양에 있을 때 생긴 아이. 명우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절대 권력인 아버지가 수연을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며 감히 입 밖으로 의심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2달이 넘었다고? 그렇다면 내가 한양에 있을 때 아니야. 부인이 그럴 리 없어. 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어찌 설명할 것인가. 내가 미쳐가는구나. 내가 미쳐가고 있어. 시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보란 듯이 며느리에게 보약을 내리며 가문의 경사라고 떠들었습니다. 수연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베고 남편의 축하를 받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뱃속의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본 명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수연은 이 더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수연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대를 이을 경사라며 기뻐했지만 수연에게 그 배는 매일 밤 자신을 옥죄는 죄의 굴레였습니다.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고 온 집안의 아기 울음소리가 퍼지던 날, 명우는 기쁨에 겨워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명우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서방님인 명우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눈매와 툭 튀어나온 광대뼈,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도 시아버지인 김대감을 판에 박은 듯 닮아 있었습니다. 명우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옆에서 아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는 김대감의 미소는 마치 승리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지도 못한 채 벽을 향해 돌아누워 소리 없는 오열을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명우 아이를 안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 어찌 이럴 수가. 오호, 아이를 보거라. 우리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명우야, 아이가 참 복스럽게 생겼구나. 아버님, 이 아이의 얼굴이. 왜 그러느냐? 할아비를 닮았다고 이상할 것 없지 않느냐? 핏줄이란 원래 대를 이어닫는 법이니라. 허허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이야. 내 아이라고. 의구심은 불길처럼 번져 명우의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명우는 잠에서 깨어 아내가 옆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긴 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 김대감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흐느낌과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창사를 살며시 찍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방 안 엿들은 대화. 내 핏줄이 이 집안의 대를 잇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경사냐. 명우 그놈은 꿈에도 모르고 제 자식인 양 좋아하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로다. 아버님,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서방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사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사옵니다. 죽다니 무슨 소리냐? 내가 죽으면 내 아비도 함께 죽는다. 잊지 말거라. 넌 내 것이고 저 아이도 내 것이다. 명우는 그저 허수아비일 뿐이지. 눈앞에서 펼쳐진 추악한 진실에 명우의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단정했던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핏발이 선 채로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천륜이 무너지고 인륜이 파괴된 현장에는 오직 광기 어린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당신의 손으로 짓밟다니요. 저 아이가 정녕 당신의 씨란 말입니까? 네 이놈! 아비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가문을 위해 씨를 남긴 것이니 너는 그저 저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우면 될 일이다. 그것이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다. 가문? 가문이라고요? 당신이 지킨 것은 가문이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욕망뿐입니다. 어떻게 자식의 아내를 천륜도 일륜도 없는 짐승 같은 놈! 짐승! 권력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게 세상 이치다. 내 원하는 것을 취했을 뿐이니 내가 무엇라 할 자격이 없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소부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명우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아버지가 아끼던 족보를 찢어 발겼습니다. 가문의 명예 따위는 이미 시궁창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쳐버린 아내와 뻔뻔한 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핏줄의 증거인 갓난아이. 만석군 김대감 댁의 화려한 위용은 하룻밤 사이에 지옥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가문! 이 추악한 핏줄! 100년을 이어온들 무슨 소용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계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놈! 감히 조상의 족보를! 내 이놈을 당장! 닥치시오! 당신은 이미 내 아비가 아니오! 짐승이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란 말이오! 명우는 벽에 걸린 장검을 내려잡았습니다. 이 더러운 핏줄을 내 손으로 끊어내리라! 광기 서린 명우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과연 명우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칼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가? 100년을 이어온 명문가의 마지막 밤. 피 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검을 뽑아든 명우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라 불렀던 짐승과 아내라 믿었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자식이라 믿고 싶었던 저 핏덩이. 명우는 칼끝을 시아버지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그 뻔뻔함이 명우의 가슴에 더 큰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쳐라! 이 아비의 목을 치고 내가 정녕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가문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고 간 짐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가문이라니요. 당신이 지킨 것은 가문이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욕망뿐입니다. 오늘 내 손으로 이 지옥을 끝내겠습니다. 그래, 쳐봐라! 하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순간 너도 역적이 되는 것이다. 아비를 죽인 놈으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 텐가? 아!
차라리 그게 낫소. 이런 아비를 둔 것보다는. 두 남자가 칼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사이 넋이 나간 듯 앉아있던 수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보물처럼 아끼던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안 한복판에 자리한 깊은 우물가였습니다. 아가, 너는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꽃이란다. 더러운 씨앗에서 태어난 꽃.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우리 다음 생에는 부디 깨끗한 물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그때는 행복하게. 서방님, 용서하십시오.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아내가 되겠습니다. 명우와 김대감이 밖으로 뛰어나왔을 땐 이미 둔탁한 물소리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수연은 아이와 함께 차가운 우물 속으로 몸을 던져 이 더러운 인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두 남자는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핏줄이 사라진 것에 절규했고 한 사람은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것에 통곡했습니다. 부인. 아니야.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하오, 부인. 시아버지 처음으로 당황하며 수연아,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안 돼. 명우 아버지를 향해 칼을 던지며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오. 당신이 죽였소. 내 아내를.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나겠소.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오. 자신의 핏줄이자 욕망의 증거였던 아이와 며느리가 사라지자 김대감은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칼을 내던지고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수할 대상도 지켜야 할 이유도 사라진 빈 껍데기만 남은 가문. 명우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대감은 홀로 남은 저택에서 매일 밤 우물가를 배회하며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쳐가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하인들도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만석군의 저택은 유령의 집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쳐버린 김대감은 밤마다 우물가에서 죽은 며느리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사랑방의 촛불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지만 김대감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 속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마중 나온 듯 웃으며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을을 호령하던 만석군의 대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연아, 나를 데리러 왔느냐? 그래, 나도 이제 가마.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구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이제 함께 가자꾸나. 저승에서라도 용서를 빌겠다. 세월이 흘러 폐허가 된 김대감의 집터엔 이름 모를 들꽃만이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터라 부르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한 스님이 그 우물가를 찾아 절을 올리고 간다는 소문만이 돌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했던 명우인지 아니면 떠도는 망령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스님은 매번 우물가에 하얀 꽃 한 송이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수연을 위한, 그리고 죄 없이 죽은 아이를 위한 참회의 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천륜을 어기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셨습니까?
권력과 재물이 아무리 넘쳐나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다며 그 끝은 결국 한 줌의 재일 뿐입니다. 김대감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욕망을 이기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죄 없이 희생되었고 명우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슬프고도 잔혹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경종이 되었길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한 잠자리가 되시길.